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전세맨입니다. 자, 지금 대출 규제에 일어나고 공급이 늘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고밀화까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자, 이 말은 현재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공공 중심의 택지 재활용, 즉 공공주택 공급의 신호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형님 누님들 혹시 이런 주택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공공주택들인데요,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이 지어져 있습니다. 용적률이 많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과밀화되어 있는 주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희한한 점은 주변 아파트나 상가들은 저층이에요. 반면에 이 공공주택들은 인접지역에서 상당히 높은 층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용적률을 엄청 높여서 많이 집어넣자, 그러면 건물 하나에 많이 들어가면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로구에 있는 옛 561동 주민센터를 아십니까? 이 주민센터가 리모델링 되면서 지상 1층부터 5층까지는 주민센터로 사용을 하고 그 위로 약 13개 층은 공공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테스트 파일럿입니다. 자, 형님 누님들 근데 사이즈를 보면 어떠십니까? 창문들이 다 작죠? 저도 공공주택 한번 당첨돼 봤는데요, 보통 저 정도 창문이면 4평, 6평, 8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작은 집에다가 청년들을 몰아넣고 공공에서 공급을 많이 했다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민간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158만호, 서울 50만호, 거기에 3기 신도시는 신규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수도권 5개 지구에 17만 6천호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 형님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전청 약 9.4% 수준이죠. 착공은 현재 2,000가구 미만입니다. 입주 예정은 26년도 말이라서 현재로서는 매우 저조한 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민간 현장은 어떤가요? 공공 측에서 사업 지연이 일어나고 있죠. 민간 측에서도 위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도 공급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부실 PF 계속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주택을 승인을 했는데 착공을 하지 않는 미착공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사전 청약 물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나라 특히 수도권은 신규 공급이 당분간 부족해지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주민센터 아파트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 담당자가 주민센터 위로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게 되면 서울 시내 소재의 주민센터가 약 420개가 있고 한 개 주민센터당 400가구 해서 임기 내 약 15만 가구를 공급 가능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식입니다. 제가 아까 구로구 주민센터 보여드렸죠. 한 개소당 약 100에서 150가구, 많아봐야 200가구입니다. 이랬을 때 나오는 계산식은 약 4만에서 6만, 진짜 많이 때려 넣어야 8만 가구죠. 어떻게 15만 가구라는 계산이 나옵니까? 그런데 이 공공주택에서 공급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은 이렇게 한 동짜리에다가 많이 때려넣는 공급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요, 다가구랑 빌라를 혐오합니다. 전세 사기 어디서 주로 터졌죠? 물론 아파트 터졌지만 거의 다 다가구와 빌라입니다. 저 전세맨이 전세 알아볼 때 다가구랑 빌라도 몇 개 은행 가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은행원들이 이거 대출 안 나와요, 빚 많아서. 그리고 내부 정책으로도 다가구랑 빌라는 전세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출받은 제가 아는 형님도 다가구 들고 갔더니 이거 대출 안 나온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홀로보다는 어느 정도 동 규모가 있는 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러면 비싸죠. 동 규모가 있다 보면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요, 산책로도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초품화 아파트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학교가 근접한 것을 희망합니다. 이 사항들을 합쳐서 보면 무슨 말이냐, 내가 한 번 들어가서 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신 이런 임대주택들은 어떤가요? 초품화인가요? 학교 근처에 있을까요?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 동이다 보니까 커뮤니티 시설이나 산책로 이런 것들은 주변 공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공공임대라도 추후에 분양 전환이 된다면 그런 집들은 충분히 들어갈 의향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아파트가 공급이 아니고요. 앞서 보신 주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청년들이나 대학생 그리고 신혼인데 아직 애기 없는 그런 부부들 정도나 조금 살 수 있지, 유튜브에서 보시면 다들 말합니다. 애 키우려면 최소한 5구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 오늘의 내용은 공급의 현실과 한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많이 지으면 좋은 거 아니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공공과 민간은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게 좋습니다.
공공은 정의롭고 민간은 사악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공공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하면 분양받는 사람들, 들어가는 사람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장기 채무로 남게 됩니다. 거기에 공공에서 너무 싸게 공급을 하면은 민간 임대 시장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사람들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리츠 중심의 주택 공급을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리츠는요,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리츠 중심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수익성과 공공성 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리츠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익과 배당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지키다 보면서 수익이 안 난다면 결국 그 돈을 누가 메꾸죠? 결국 세금하고 기금이 투입돼서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서 이권이 발생하게 되죠. 이권이 발생하는 곳에는 반드시 비리가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리츠는 다중주체 구조입니다. 주체가 한 명이 아니에요. SH랑 LH도 껴있고요. 돈 대주는 사람도 껴있고 시행사도 껴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으로 주체 구조가 갖춰져 있으면 이거는 사실상 부동산 조별과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잘 이해되셨나요? 공공적으로 공급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과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되고요. 리츠를 하더라도 수익성과 공공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나중에 세금하고 기금 때려박을 생각이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